네, 제가 오늘은 시승기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기존에 브이로그 한번 올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승기 빠르게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은 이렇고요. 차가 기존 대비 커졌어요. 이게 뭐 전장, 전고 전체적으로 차가 좀 많이 커졌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들어갈 때요, 좁은 곳 갈 때 약간 좀 빡세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참고가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좀 가려야겠죠. 뒷모습도 상당히 좀 나름 웅장하고요.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차를 약 일주일 정도 몰았는데요. 자, 시승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기존에 디젤 차를 탔다 보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부분에서 더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차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토크와 마력,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190마력에 33.6 토크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520D보다 그래도 이런 출력 토크 이런 거 약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괜히 더 좋아진 느낌. 게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런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숙성의 그런 완성도 이런 것들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었었고, 저 이제 디젤은 못 타요. 제가 원래 디젤 키미입니다. 디젤만 11년 12년 탔는데요, 제가 이제는 휘발유에서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솔린에서 오는 이런 상대적 정숙성, 그리고 엉덩이에 떨림이 너무 적어. 이거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저 약간 좀 어색해요. 엉덩이가 원래 더 떨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심심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넘어갈 때도 당연히 이제 이 차가 굉장히 차가 커졌어요. 기존 차에 비해서도 조금 더 차가 커졌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서도 이거 왜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방지턱도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좋게 느껴지고요. 안정감, 정숙성, 이런 비즈니스 세단 이런 느낌을 좀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차 타는 맛이 확실하게 납니다. 풀체인지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는 달라도 확실하게 달라요. 저는 기존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위주로 좀 시기상 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풀체인지 된 첫 차다 보니까 아쉬운 점 여러 개 있죠. 디자인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2세대 정도 거치면은 차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뒤에 위에 뚜껑 있잖아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 위에 지금 광활하게 멋지게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단련이 있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원한 광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열리진 않아요. 그거 약간 좀 오게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가 절감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타다 보니까 저는 덜 예민한 사람이라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그래도 기존 차가 조금 더 실내는 고급스러웠다 라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BMW에서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인터랙션 바. 저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서 이 인터랙션 바가 들어있는 건데, 이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가장 빠르게 계약한 사람이니까 추가 비용 없이 들어오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 내야 됩니다. 기존 차 대비 60만 원인가 더 내면 이걸 달아주는데, 근데 이런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도 요즘 차에서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를 살까 말까 해서 안 사는 쪽으로 마음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내의 고급감도 이전보다 좀 떨어지는데 이것마저 없었어 봐요. 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광활한 디스플레이와 이 인터랙션 바,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충분한 만족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없었으면 솔직히 기존 차가 저는 월등히 좋았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에서, 차가 주는 느낌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저는 깊게 들었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제 기존 차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즉 기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있고요. 지금 이 차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인데, 이 프로페셔널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 기존 차는 앞차가 서면 제 차도 서줘요. 그런데 그 차가 떠나잖아요. 그럼 그 차 뒤를 정확한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게 매우 좀 미숙하고 그냥 안 가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미완성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앞차가 떠나면 잘 따라가요. 스탑앤고를 알아서 섰다가 갔다 섰다 갔다를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이래서 신제품 풀체인지 신기술을 쓰는구나,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확연하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왜냐면 고속도로 막힐 때나 혹은 뭐 고속도로에서도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그래야 운전하면서도 내가 피로도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차는 역시나 프로페셔널 들어간 게 좀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제가 못 찾은 기능일 수도 있는데 차간 거리 유지 있잖아요. 제 기존 차는 1단계부터 5단계였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서 앞차와 내 차 간의 차간 거리를 내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런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이 차와 친하지 않아서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기본적인 세팅이 하나가 돼서 그 균형 잡힌 세팅으로만 타라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우리 BMW 고수 형님들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그렇게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요, 실차주로서 이 차에 관심 가지는 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프로모션 거의 없이 샀잖아요. 프로모션 200만원 받았거든요. 200만원 받았고, 그리고 기존 차가 BMW였다 보니까 2% 추가 할인돼서 샀는데, 저는 기존의 BMW를 샀을 때요 언제나 많은 할인을 받고 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으시다면 그런 프로모션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는 확실히 기존 차에 비해서 꽤나 많이 발전하긴 했다. 뭐 내장재에서의 아쉬움 이것 빼고는 전체적인 차에서는 꽤나 많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실제로 저는 받기는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차로 충분한가요? 가족차로 타기에 아주 충분하죠. SUV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차고 넘치는, 더할 나위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가족이 덩치 큰 사람이 좀 없기는 해요. 다 적당한 뭐 이런 크기고, 우리 아들이 이제 7살이에요 7살 아주 귀여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희가 뒷좌석에 앉아봐도 성인이 앉았을 때도 편안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굳이 나는 SUV는 뭐 좋아하지 않아 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차가 뭐 차량으로서, 가족 차량으로서 제가 볼 때 부족함은 거의 없다. 네, 제가 이제 시승기를 마치고 이제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확실히 아예 고출력, 빠르게 달리는 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차는 굳이 필요한 차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뭐 530i라던가 혹은 더 고출력이 뭐 3000cc 이런 것들 보실 거고요. 저처럼 뭐 적당하게 조용조용하고 적당하게 잘 나가고 뭐 나름 잘 서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패밀리 세단인데 뭐 실내도 나름 넓고 이런 것들을 바라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아시겠지만 달라요. 뭐 이런 실내의 크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3인 가족 입장에서는 충분히 넓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실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차량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긴 것을 어떤 게 채워줬냐면 신기술이 많이 채워준 것 같아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건 솔직히 좀 끝내줍니다. 이건 진짜 끝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은 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제스처 컨트롤, 지금도 보면 차량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신기합니다. 그리고 막 음악 소리 크기 뭐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해도 재미는 있는데 솔직히 제스처 컨트롤은 거의 제가 볼 땐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제 기존 차량에 없었던 것도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라던가 전체적인 360도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즉각 센서가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것이 기존 차보다 상당히 좀 많이 민감해진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는데 단점으로 얘기하면 저야 운전 어차피 오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얘가 너무 방정맞아요. 이것저것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약간 방정맞은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연비, 복합 연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 9일 정도 이 차를 샀는데요. 복합 연비는 10일 나옵니다. 10일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비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연비적인 측면. 지금 여기 보이죠 카메라에? 10.9. 어제까지는 11.1이었는데 오늘은 시내 주행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 10일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 그래서 가솔린이고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차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 제가 볼 땐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던가 이런 대단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애플 카플라이, 안드로이드 오토 여기서 노래 듣는 정도까지가 좀 저는 좋고 굳이 여기서 유튜브라던가 다른 것들을 볼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말 그대로 그냥 TV 삼아서 보실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기 수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제가 뭐 책이라던가 뭐 다른 것도 어떤 걸 하겠습니까? 거의 음악 위주로 듣다 보니까 수많은 기능이 있고 여기서 분데스리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대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 보기보다는 저는 집에서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넷플릭스 같이까지 연동돼서 넷플릭스 정도를 버튼 클릭만으로도 영상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요. 에어 콘솔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다는데 아직 이거 시도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굳이 뭐 게임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기능이 아주 많긴 합니다만 굳이 뭐 이 기능까지 써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하지만 기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름 활용을 잘 하다 보면 재밌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 대비 확실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좋아져서 이런 인포테인먼트를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좋은 일이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면서 이런 시승기 보는 게 저의 취미거든요. 제가 이걸 찍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나름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차도 이렇게 구매하게 됐겠다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다소 부족함은 좀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나름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었으니까요. 또 많은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도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면 더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